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던 로덴스톡 58mm 5.6 f5.6 아주 렌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잘 보이실려고 모르겠는데 가운데 부분에 빛이 싹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빛이 가운데로 모이는 아주 독특한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래서 앞부분에 뭔가 빛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빛샘 현상과 관련된 여러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후드를 이렇게 긴 후드를 끼워서 촬영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버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면 필름에 썼을 때는 중형 카메라 그라프렉스에서 썼을 때는 이 현상이 없었을까 검색을 해봐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필름 카메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렌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독특하게 디지털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아마 이 로덴스톡 렌즈에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원에 계시는 윌리의 사진 공작소 김관중 사장님께 이 렌즈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사장님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렌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니를 쓰는 어떤 사람이 이 렌즈를 소니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이중교배로 이걸 끼웠나 봅니다. 끼워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로덴스톡 본사와 함께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 자료가 좀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제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기본적인 그 개념에서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분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 뒷부분인가 앞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칠을 했답니다. 까만색 칠을 해서 렌즈를 어딘가를 막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본 게 그러면 이거를 뒷부분 렌즈를 한번 조정을 해볼까? 그래서 렌즈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요거는 이제 슈나이더 렌즈인데 오늘 요것도 봤습니다. 슈나이더 요거는 47mm 5.6 120도짜리입니다. XL 120도. 보통 그 이베이에서는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요번에 요거를 조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험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반값 이하로 지금 싸게 좀 샀는데 렌즈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요런 구조로 어쨌든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에 어떤 그 부분을 뭐 CPL도 한번 달아보고요. 뒤쪽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걸 한번 달아보고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앞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 렌즈가 중형 렌즈인데 전체 이 면을 다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각형 구조로 렌즈의 사각형으로 이 빛이 들어오게 해서 사진을 찍히기 때문에 사각형이란 말은 위아래 손실이 있다는 거죠. 이 렌즈의 그 표면에.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도 보통 3대2 보통 일반 렌즈 같으면 왼쪽이 좀 작지만은 이 렌즈는 4대3 내지는 6대6 뭐 이런 그 중형 카메라로 쓰기 때문에 아마도 오른쪽 왼쪽이 위아래와 오른쪽 왼쪽의 그 부분을 어쨌든 가려주면 빛 들어오는 게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요 만드는 과정을 한번
빛 이렇게 가리는 과정을 한번 전체를 촬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그 빛샘 현상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거의 99% 98% 정도 이 현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됐고요. 요 렌즈는 제가 지금 다 조정이 됐는데 요 뒷부분이 6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헬리코이드가 58mm라서 이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5mm 짜리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요 렌즈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화각이 120도라서 풀프레임으로 치면 13mm 정도 됩니다. 최대 광각이죠. 어마어마한 광각 렌즈인데 평점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 헬베타라고 그 슈나이드에서 나오는 헬베타라는 렌즈가 있는데요. 그 렌즈가 48mm인데 실제적으로 이 렌즈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대신에 그 헬베타라는 렌즈는 알파 카메라에 납품이 되는 렌즈라서 렌즈가 알파 카메라에서는 이걸 얼마에 판매가 되냐면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이 렌즈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조정을 해서 헬베타에 버금가는 핫셀에 맞는 렌즈로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일단 오늘은 요 렌즈 로덴스톡 58mm 요 렌즈를 아래 가운데 들어오는 빛샘 현상을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없애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테이프를 요렇게 요 정도 크기로 4개를 일단 자릅니다. 4개를.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요 4개 렌즈, 4개를 렌즈 앞부분에 이렇게 가려줄 겁니다. 어떻게 가려줄 거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를, 사실은 요 렌즈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좌우 부분이 사실은 요 전체가 다 쓰지 않고 가운데 부분이 사각형만 쓰기 때문에 요 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려줌으로써 빛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 빛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빛이 모이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빛이 윗부분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켜놓고 이렇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잡아갈 때 확인을 하면서 붙여야 됩니다. 최대한 맞추고요. 수평이 잘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평을 잘 봤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고, 지금 앞부분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지금 약간 삐뚤해서 다시 좀 뗐다가 지금 보면 윗부분이 지금 살짝 안 좋네요.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가운데 부분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를 봤을 때 위에가 아주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책 부분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가려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윗부분이 컴컴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깔끔하게 끝부분까지 깔끔하게 됐는지 밑에 부분에 색하고 밑부분의 색이 또 고르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 붙여야 되거든요. 일단 위쪽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카본이라 뭐 붙였다 뗐다 해서 흔적이 거의 남지 않더라고요. 아주 윗부분 일단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아랫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위아래 균형을 잘 맞춰서 딱 뜨면 크게 문제없이 딱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아랫부분을 몸만 보면 됩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요 밑부분
밑부분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색 변화가 거의 없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진행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문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이 렌즈 자체가 중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대형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렌즈라서 굉장히 좋은 렌즈들인데,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로덴스톡 48mm, 뭐 40mm 이 정도 알파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들이 대부분 다 1000만원대를 다 넘습니다. 보통 한 뭐 비싼 건 한 1600까지, 거의 뭐 카메라보다도 훨씬 비싼 렌즈들이죠. 근데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옛날 렌즈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실제 사진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때까지 제가 쓴 렌즈들이 이게 쓴 거짓말이었구나, 이 렌즈도 아닌 렌즈를 내가 쓰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자,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됐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좌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도 똑같은 방식인데 좌우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보다는 조금 넓은 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요 부분만 보면 됩니다. 살짝 들어오죠, 빛이. 살짝 여선도 최대한 붙여서 해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상호좌우를 잘 봐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깔끔하네요.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어쩐지, 아랫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바로 붙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왼쪽 부분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보이니까 그 구멍에 딱 맞춰서 딱 균형을 맞추면 아마도 크게 걸리지 않고 바로 딱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렌즈가 이렇게 커도 가운데 저 부분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까지도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비네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들이 좋은 렌즈와 안 좋은 렌즈, NTF 차트 뭐 이런 걸 보시면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은 렌즈와 안 좋은 렌즈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활용도가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렌즈가 전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끝부분 이런 데서 왜곡이 생겨서 렌즈가 안 좋은 거죠. 일반적인 렌즈들이 다 안 좋습니다. 최소 가격이 200~300을 넘어가야 렌즈가 그냥 쓸만하다 이래 되는 거죠. 똑같은 이렇게 하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렌즈가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만 빛이 들어오고요. 그것도 역시 후드를 이렇게 달면 더 많은 빛을 차단시킬 수 있겠죠. 옆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요 후드를 끼워서 촬영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확인이 잘 안 돼서 외부에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똑같은 장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금방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이 현상,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렌즈가 아마도 커서 렌즈 구멍이 이렇게 보면 요 렌즈 구조가 같아서 요 안에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 렌즈가 큽니다. 근데 요 큰 부분으로 이게 이제 나비 형태의 그 렌즈인데, 나비 형태, 이 나비인데, 이 나비 형태의 렌즈의 특성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조금 차단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금방 앞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금방 찍어온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전혀 빛샘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찍었습니다.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리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렇게 됐죠. 요 렌즈입니다. 빛이 가운데 부분은 엄청 빛이 들어오죠. 요게 지금 32, 조리개 32, ISO는 100, 그리고 0.6초를 줬습니다. 0.6초. 똑같은 방식으로 0.6초를 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 0.6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오는 빛 현상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 렌즈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 빛샘 현상이 있다면 요런 현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에 카본이나 아니면 종이 테이프도 괜찮습니다. 까만색 종이 테이프 그런 거로 옆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주 독특하게 렌즈의 특성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빛을 가운데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덴스톡 58mm f5.6 지난번에 제작기를 장착기를 한번 올렸었고요. 렌즈의 문제점을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윌리의 사진 공작소 김관중 사장님께도 보내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결국 앞에 카본을 끼워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98%입니다. 물론 가운데 부분에 빛이 또 들어오면 비슷한 현상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58mm 이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렌즈는 사실 그 합천에 우리 서정철 작가님이 이 렌즈 자기 똑같이 907을 갖고 계신데 저하고 이 렌즈가 보고 너무 좋아서 지금 한 개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보냈고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한 개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한 거죠. 한 개는 이제 지금 합천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요 렌즈는 58mm인데 대략 한 50mm 정도의 느낌입니다. 표준 렌즈 같은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쓰기도 좋고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요 만드는 슈나이더 120도짜리 요것도 엄청 렌즈가 좋다고 하니까 만들면 또 장착기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58mm 로덴스톡 요 렌즈의 어떤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빛샘 현상 같은 그 현상 부분을 잡아내는 방법을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요런 렌즈도 907에 쓸 수 있다. S2D도 말씀하시던데 S2D의 경우에도 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어쨌든 헬리코이드가 있으니까 끼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현재 S2D가 제가 팔고 지금 없기 때문에 혹시나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슈나이더 120도짜리 장착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